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가 천재지기 밝은 도에 대한 건데, 참, 천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때는 좀 야속한 것 같아요. 아, 너무 덥다. 근데 여하튼 이것도 밝은 도의 한 부분으로, 사하님이 주신 하나의 밝은 도의 한 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 사하님이 주셨으니까, 그래, 저희들이 잘 순응하고 잘 받아들여서 지혜롭게 넘기는 것도 또한 저희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기 109년 8월 12일 거진출진 단회 제15차 단회를 전국이 아니고 세계를 무대로 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큰 주제로 저희들이 천재 지극히 밝은 도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천재 지극히 발곤도는 천지 보은 조목에 제일 첫 번째 해당돼요. 그러니까 천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에 대한 은혜의 가품, 보은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한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보은하는 조목 중에 한 가지다. 그리고 소제목으로 천지 지극히 밝은 도는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천재지변도 밝은 토에서 오는가 이렇게 소제목으로 첫 번째 정해졌고요. 두 번째로는 나에게 오는 재난과 자성의 해광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게 소제목으로 두 번째, 세 번째는 각자 감각 감상이나 홍보, 체험 나누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지 지극히 밝은 도, 천지의 8도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 보온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략 1시간 반 정도를 전후로 해서 대화를 하겠습니다. 어, 날씨가 참 더워요. 미국 현재 날씨 어떠신가? 우리 여기도 덥습니다. 거기도 더워요? 예, 그래도 비가 와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아, 네. 서울 날씨는 좀 어때요? 서울 날씨 어느 분 말씀해 주실까요? 엄청 더워요. 여기 예, 예. 대전도 지금 한 거의 30도 막 넘어갈 것 같은데요. 30 한 1, 2도는 될 것 같은데요. 거의 뭐 저희 아파트 16층인데 이렇게 서 있으면은 위 머리 부분은 화끈화끈해요. 그리고 위에가 2층이 더 있는데도 그래요.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가 이제 밑에 있잖아요. 뭐 대리현상이라고 하는데 대전도 30도 지금 막 넘을 것 같아요. 어디 저기 부산, 울산 그쪽 은사님 어떠신가요? 그쪽은 날씨가? 현관 밖에를 안 나갑니다, 보통 나는. 하루 아, 종일 현관 밖에 안 나갈 때도 있어요. 그 에어컨만 틀어놓고 가만히 좀 앉았어. 네. 저희 교당이 3층인데 지하가 있거든요. 근데 지하는 약간 습한 게 거의 뭐 일조로 그렇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교당 청소 당번 중에 이제 제가 계단을 담당을 해요. 그런데 4층 계단에 올라가면 이제 옥상 부분에 이제 근데 여기 이제 문이 닫혀 있으니까 공기가 왔다 갔다 뭐 이렇게 순환이 잘 안 돼요. 근데 거기를 올라가면은 거의 한 40도 막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지하로 이제 쭉 계단 청소 내려가면 지하는 제일 윗부분하고 제 생각에는 5도에서 한 7도 정도 차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로 내려가면은 안 더워. 그래서 야, 한여름에 청소도 지하의 청소는 시원함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또 저희들이 이제 2주 만에 뵀는데 공부 회화하기 전에 한 말씀씩 해주시고 싶은 분 있으면은 네, 뭐 사사로운 말씀이라도 한 번씩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사님 저는 들어오셨네. 기사님, 안녕하세요. 아니 더운데 가만히 있는데 전화를 해서 자꾸 들어라 하니까 왔는데 반갑습니다. 이 안녕하십니까 모두들 잘 지내십니까? 여름이 네. 잘 더워서 지냅니다. 이거 조금 그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 치아를 손본다고 그래갖고 싹 이렇게 막 뽑아놓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고 그러는데 그냥 억지로 나우 선생께서 자꾸 이렇게 나오라고 잘하셨어요. 아이고, 기사님 보고 음. 싶었어요. 저도 늘 그렇게 생각은 하면서도, 그렇게 좀, 이제 좀, 나이가 들면서 더 바빠지네요. 바빠져요. 좋은지 뭐, 좋죠. 뭐 하실 일이 있으시면. 기사님, 뭐, 병원에도 가야 되고, 복지관도 가고, 또 무슨 교육도 받고, 막 그런다고 바쁘네요. 그 별로 영양가가 없어. 백조가 과로사 한다고 그래요. 그 일하시다가 그렇죠. 집에 계시면 그 과로사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공부하는 게 더 힘들어요. 공부하는 게 여름에 얼마나 힘든데. 아, 아, 예, 기사님이 안 나오시니까 저희가 더 배로 힘들잖아요. 기사님 나오시면 저희가 1.5배만 힘들면 되는데. 그런 것 같아서 늘 나오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기사님 여튼 오늘 얼굴을 비워주시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여기 지금 열애선에 지금 승선하신 거예요. 저기 기사님 배 이쪽에 예전에 소시적이 일하셨잖아요. 아, 열애선에 승선하셨다. 열애선, 반야용선. 그거하고 열애선하고는 천지 다른, 아주 완전히 다른 거야. 음, 네, 여기 지금 열애의 반야용선에 어, 승선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음, 열애 위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음, 그렇지. 열애선을 잘해야 돼. 조사선, 열애선, 의리선? 열애, 열애선을 잘 하면은 조사선은 바로 되는 것 아니야. 열애선이 안 되니까 자꾸 문제가 돼. 응. 네, 저기 인사 말씀 해주실 분 있으면 한마디 또 해주세요. 음, 오늘 인사, 천지팔도를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누가 원상께서 하실 요량이요? 아니요, 이것은 회화예요, 회화. 누가 해와? 하나가 발표하는 게 아니고, 네, 아, 어, 팔도 중에 첫 번째, 어, 지극히 밝은 도에 대한 각자의 어, 회화예요. 회화라 음, 좀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래. 그렇죠. 네, 네. 그래, 한번 해보세요. 네, 원상께서. 그러면은, 네, 조금 이제 말씀을 좀 이제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이제 이어가려고 하니까 제가 말을 아, 자꾸자꾸 이제 이렇게 첨언을 하게 되고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어, 그게 간단하고 간결하게 핵심을 뚫는 그런 얘기로 팍팍 진행을 하세요. 네, 능력이 출중하면은 바로바로 될 음, 텐데 그렇지 못해서 자 그렇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게 항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음, 어, 제가 소대 말씀드렸듯이 천지에 대한 보은 종목이에요. 보은. 어떻게 음, 보은하냐? 그게 이제 음, 처음에 지극히 밝은 도가 있는데 음, 너희들도 그렇게 밝은 도를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수용을 음, 하고 그 밝은 도를 음, 행하는 것이 보은이야. 이제 음, 대중사님은 쉽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회하기 전에 팔도를 먼저 조금 알아보고 가볼까 싶어요. 첫 음. 번째는 이제 현재 지극히 밝은 도가 있죠. 두 번째는 뭐죠? 정성환도 정성, 네, 정성한 정성한도. 것이며 네. 세 번째로는 공정, 네, 공정한도. 음. 네 번째로는
영원 불멸한 것. 순리자연. 순리자연한도. 예,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기흉이 없는 것. 광대무량한 기흉이 없는 것.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무념의 영원불멸한도. 음. 일곱 번째로 기룡의 순리자연, 무념한도. 순리자연한도.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로 응용무념. 응용무념한도. 그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조목으로다가 꼽는다면은 정선종사님이 이제 법문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응용무념한도를 가장 위에다가 두시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 얼핏 기억이 나요. 그렇게 이제 여덟 가지가 천지 고운 조목에 해당된다. 이렇게 여덟 팔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해와 들어가겠습니다.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 그리고 소제목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극히, 이제 이것은 조금 같이 겸해서 말씀을 하셔도 뭐 좋을 것 같아요. 천재 지극히 밝은 도는 어디서 오는가? 뭐 이렇게 천재지변은 밝은 도에서 오는가? 천재지변이 밝은 도에서 오는가? 이제 이것도 또 소제목으로 달아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어느 분이 먼저, 음, 회화를 좀 해주실까? 기사님 해주실래요? 전곡을 팍팍 찔러. 사람은 못할 것도 없지만 네, 틀릴까 봐서 염려돼서 그렇지. 뭐 하라면 뭐 할 건 뭐 있어. 네, 근데 제가 그러면은 천지의 지극히 네, 밝은 도,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기 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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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좌선을 했던가 선을 할 때 네. 그야말로 아주 명랑하고 아주 그 청정한 그 어떤 그런 것을 체험해 보셨어요? 꼭 못했다고 할 건 없지만은 그렇지. 레벨이 있을 거예요. 근데 레벨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의 심경이 어떻더냐 이거예요. 지극히 심지어, 밝다는 것이 네, 네, 내가 생각할 때는 지극히 밝다 하는 것은 응? 바로 네, 그 성품 자리다. 근데 네, 천지에도 성품이 있어요? 네, 왜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는 곧 우리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선정에 들었을 때 그 어떤 그거 그렇죠? 사무치게 밝다? 그 밝다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를 확실히 알지 못하면 아무리 밝다 해도 밝다라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확실하게 이게 밝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체득한 사람은 이제 밝은 것을 기초로 토대로 해서 지극히 정성하고 지극히 공정하고 순리자연하고 관계무례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저절로 쭉 따라서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요? 네. 그, 그 내가 그 말이 좀 이렇게 주절주절 했는데 견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요. 견성을. 원상 그렇지 않아요? 당연한 말씀인 것 같아요. 당연. 근데 방금 견성을 전에 혹시 원상 못했다, 견성했다면서요. 견성을 혹시 못했다 하더라도, 뭐 했다 어, 했잖아 방금 전에. 어, 견성을 했다고 그렇게 물어보시고 그렇게 대답한 건 아닌데, 이제 음, 자선을 할 때 지극히 밝은 음. 도에 대한 체험, 그걸 살짝 물어보셨는데, 견성을 못했다 하더라도 법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 못했다 하더라도 음, 법문에 의거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 견성을 못했다 하더라도 할 수도 있기도 하고, 열에 올라갈 수도 있기도 하고, 그렇다. 이렇게 이제 법문에 되어 있죠. 어. 그래서 참 어려운 얘기기는 어려운 얘기인데 그것을 그 앞을 잘 못 보는 분한테 하얀색을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체득해버리면 그 참 크게 이렇게 저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아, 그렇겠지요. 그럴 거예요. 예. 음, 뭐, 내가 알면은 그냥 다 보이니까. 근데 음, 모르는 걸 보려고 노력하고 공부를 하고 회화를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확연하게 확철되었느냐라고 음, 했을 때는, 뭐, 다 보이겠지요. 근데 정말 그렇게 대원정과 확철대오를 했느냐라고 하는 물음에는 이제 조금 이제 겸손해질 필요성이 있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저기까지는 얘기한 게 아니고, 음. 네. 그래서 제가 의미로 따지자면, 네, 제 17분에 국영무화분이라고 한 32분 중에서 17분이 있어요. 네, 거기를 보게 되면 뭐냐 하면 수부리 약보살 통달 무화법자 열애설명 진시보살 하는 말이 나와요. 네, 예, 그것이 제 17분 국영무화분이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금강경에 그 무화법을 통달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선지팔도가 어떻게 보이겠느냐. 그거 이제 원상께서 한번 말해봐. 조금 더 간 다음에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좀 질문할 거라고 좀 뒤로 좀 돌리고 이것은 아, 그래. 그들이 이게 그러든가. 뒤늦게 밝은 도를 한 방에 딱 그냥 응, 이걸 얘기하려고 하니까 응, 응. 조금 조금 이제 진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아, 그러면 그렇네. 지극히 밝다는 것은 뭐고 지극히 밝다라 응, 하면은 어디까지 밝은 건가 이런 걸 좀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그렇게 조금 응, 좀 밝은 도 이걸 딱 가지고 얘기하기보다 지극히 밝다는 개념은 어느 정도 응. 밝은 게 밝은 것인가? 그렇게 조금 하면은 그렇지. 좀 더 쉬울 것 같아. 예를 들면은 봄이 온 다음에 응, 가을이 오면 안 되는 건가? 그것은 밝은 게 아니고 뭐 어두운 건가? 응, 뭐 예를 들면은 여름에는 반드시 대구 지역이 가장 더워야 되는가? 근데 거기가 38도까지만 가야 되나? 응. 그래서 지극히 밝다라고 하는 거 말고 조금 지극히 밝지는 못하더라도 천지도 뭐 예를 들면은 꼭 100% 똑같이만 가느냐? 아니면은 90%, 95%를 같이 가고 5%, 10%는 사람의 행함에 따라 다르게도 갈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먼저 지극히 밝은 게 뭔가를 좀 더 얘기를 하시면은 좀 더 좀 괜찮을 가능성이 들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 말씀해 주실 분 있으면은 한번 좀 더 말씀해 주실까요? 지명을 안 하면 아무도 말을 하라 안 하잖아. 그러면 기사님이 한번 지명을 하시도록 하시든지 아니면은 자진해서 말씀하시든지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예,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 이래 됐을 때, 저는 그 표현을 아주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상당히 네, 애를 썼는데, 마땅한 표현이 없어서 저는 네. 제 나름대로 사무치게 밝다. 이렇게 나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음, 사무치게 사모, 밝다. 사모치기하고 지극히는 같은 same meaning, 같은 뜻으로 네.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글쎄, 거하고, 네, 근데 같은 뜻으로 표현이 사모치기하고.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다. 음, 그렇게 생각이 들어. 말을 좀 이끌기 갑자기는, 위해서 다른 말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 대중사님이 그 가장 시급한 것을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혹시 기억나실라나요? 인가법 16장인가? 영원불멸하는 것하고 인과보응에 음, 대한 이치 이렇게 했잖아요. 음,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음, 천만 가지 선, 천만 가지 경을 알려주고
권장해 주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뭐냐면은 영혼불멸, 불생불멸 한도, 그리고 어, 인과와의 인과. 이치로 예, 운행된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근데 이것은 달리 말하면은 지극히 밝은 도에 대한 100% 인증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영혼 불멸하지 않거나 인과가 없거나 라고 한다면 지극히 밝은 도가 아니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어느 분이 좀 더 말씀을 해주시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소정이요. 네, 네. 예. 저도 귀사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 이렇게 8가지 천지 보훈의 조목으로서 8가지를 교전에서는 나타났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천지의 그 지극히 밝은 도는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그 성품자리를 말하는 거라고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공정한 도, 자연한 도, 관계의 무량한 도, 기륭 없는 도, 응용 없는 도 이러한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가 바로 그 성품 자리에서 오면 이러한 것들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천지의 밝은 도는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것 자체가 아까 그 어디에서 온다 간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바로 그 성품 자리에서 나투는 그러한 영지겠죠.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저기 단장님께서 원사님께서 얼마나 박느냐 뭐 어쩌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밝다 어둡다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게 아까 기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 자리는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밝다, 뭐 크리스탈만큼이나 영롱하다 이러한 표현 자체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리를 보면 물론 거기는 정말 밝은 도예요. 만약에 그 자리를 체험을 하셨다면 그런데 이것을 밝다 얼마큼 밝으냐, 뭐 어느 만큼 밝으냐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이것은 바로 본인이 체험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또 그다음 또 말씀 그러니까 네. 이 밝다라고 하는 것은 어둡다라고 하는데 이 말하자면 대칭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초월된 그 자리에서는 그런 대칭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상대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예. 밝다는 거예요. 상대가 되지 않게 밝다 이 말. 여기서 좀 저희들이 그 초점을 좀 잘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요.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구분을 좀 시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섭리의 첫 번째 딱 나눠지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우주만의 본래 이치 하나를 두고요. 두 번째는 자상의 원리 이렇게 두 개를 둬요.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면 천지에 대한 거예요. 천지. 나의 성품과 천지를 같이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구분시켜서 먼저 보는 것이 궁금할 때 좀 더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소제목 일본에서 천재지변은 밝은 도에서 오는 것 그렇게 이제 물어보셨어요. 일부러 이거 함정처럼 이제 물어보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물아 할 때 물이요 물. 그런데 보호는 어떻게 하냐면 너네들이 하잖아 라고 할 때 보호는 저희들이 그래 너한테 보호할 기회를 지금 보호하는 걸 생각해봐 라고 하는 것을 의미적으로 좀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섭리에서도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는 성리 쪽이 우주 마니플레이트. 그런데 너희들 이렇게 밝어? 안 밝을 때가 있잖아. 라고 하는 걸 공부의 어떤 그 주제거리를 좀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것을 조금 이렇게 한 가늠을 이렇게 한번 놔봤습니다. 근데 또 말씀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우리 이현숙 교수님도 들어오셨네. 지금 이렇게 위로 올려보니까 지금 이현숙 교수님 들어오셨고, 네. 저희 성품이 예를 들면은 천지처럼 지극히 밝은 상태로 존재한다고 하면은 교수님 들어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요, 저도 한마디 드려도 되죠? 네네 말씀하세요. 저기 밝은 도라고 얘기를 지극히 밝다는 얘기를 했을 때 사람마다 다 그러니까 그게 객관적으로 어떤 게 지극히 밝은 것이냐 하는 거를 따지는 것은 굉장히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밝다는 것을 자기가 어떻게 아느냐,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지극히 밝은 것의 경험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지극히 밝은 거를 너는 어떤 거를 지극히 밝다고 경험을 했니? 내지는 지극히 밝은 것에 대한 경험이 있니?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네. 하면은 이거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는 좀 실마리가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주관적일 수도 있고, 뭐 나한테는 밝다고 그래도 상대방한테는 그게 설득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지극히 밝다는 그런 경험이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지극히 밝다고 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나 그리고 천지 이렇게 이제 우리 성리에서도 그렇게 우주만의 플레이트 하고 자상의 원리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나누면서 한 번에 통틀어서 얘기했다가 나눠 얘기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극히 밝지 못할 때 그리고 내가 또 지극히 밝을 때 천지는 무조건 지극히 밝은 거예요. 결론은. 근데 우리는 지극히 밝을지도 있기도 하고 지극히 못 밝을지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있지. 또 지극히 말씀을 언제 지극히 밝으셨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경험한 네. 거 제가 생각한 거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려보겠습니다. 뭐 이것은 그냥 제가 지극히 밝다 꼭 이런 것은 아니고 제가 나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종의 이게 체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얘는 좀 가끔 이제 쓰기도 하고 말씀을 드리는 적도 있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문득 이렇게 이제 뭐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10시 뭐 11시 때 이제 잠에 들었다고 이제 치면은요. 예를 들면은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잠을 자는데 별거 아닌 소리를 딸깍하고 문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를 바로 들어요. 근데 두드리는 소리 바로 그 전까지는 나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나 깨어있어 이런 게 없지요. 무의식 중에 있어요. 무의식 중에. 어떻게 보면 그게 꿈도 없이 깊이 잠들 때 너 아는 그 영지는 어디가 있는가와 사실 같아요. 의미는. 그런데 문을 이런 똑똑 두드리는 소리를 그냥 듣고 깨요. 알았어요. 그런데 문을 두드리기 전까지는 나의 의식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지극히 밝은 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저는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제가 할아버지 뒤를 이렇게 쫓아가는데 할아버지가 저기 문지방 이렇게 올라가시다가 뒤로 넘어질 그때 연세가 막 거의 제가 보기에는
88, 9세 정도 되셨을 때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무심코 가다가 할아버지를 딱 쳐다보면서 할아버지가 뒤로 탁 넘어가는데, 아, 저것은 넘어가실 것 같다. 넘어가면은 불상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그냥 탁 스치면서 뒤에 바로 뛰어가가지고 손을 딱 펼쳐서 이렇게 거의, 거의 수평으로 떨어지는 상태에 딱 잡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판단이 금방이에요, 금방. 그냥 딱 알아차리는 것 정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게 지극히 밝은 것 중에 하나의 작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신 제 몸을 가지고 제가 나와서 살 때에는 내 몸을 건사하죠. 제 몸을 부렸어. 그런데 이 몸을 부렸을 때에는 탐진치에 잡혔을 때가 많지요. 그런데 꼭 탐진치에 안 잡혔을 그런 꿈도 없이 정말 깊이 잠들어 있는데 뭔 딸깍 소리나 바람이 슉 부는 소리를 알아챈다는 것은 지극히 밝은 도의 한 발현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때는 아, 내가 지극히 밝은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영수 교수님 질문을 하셔서 제가 대답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그걸 맞추기는. 다른 분이 또, 네, 이영수 교수님 답이 어쩐가 모르겠네. 아니요, 참, 근데 네, 알아차리는 경우를, 그러니까 그렇게 네, 알아차리는 경우를 지극히 밝은 거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네. 알아차리는 경우가, 예, 알아차리는 거요. 그런데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선지가 식을 행할 때 무념 네, 가운데 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 네, 12일이나 이렇게 희노애락이나 이런 게 걸려서 한 게 아니고, 네, 예를 들면은 물이 공중에 있다가 누군가 물방울 하나 똑 떨어뜨리면은 무조건 떨어지잖아요. 근데 네, 떨어지는 때, 그때 그 원리는 그 인력,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모래가 있어서 구멍이 있으면은 더 깊은 곳으로 지구의 핵심 쪽으로 내부 쪽으로 또 흘러 들어가잖아요. 근데 걔는 지가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사람과 같은 의식을 가지고 행하는 게 아니고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가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몸 받아서 나올 때 그 지극히 밝고 정성스럽고 공작 이런 것이 상당 부분 아니면은 100% 갖고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탐진치에 가려서 100% 발휘 못하고 지극히 밝은 데서 좀 멀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하지 못하는. 그런데 문득 행할 때는 지극히 그렇게 순수 의식에서 발현된 것들이 저는 지극히 밝은 도가 행하는 저한테 일종의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의리선 하듯이 합니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네, 그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제불세성의 시민의 일체 중생의 본성은 네. 그게 밝은 것이야, 검은 것이야, 어두운 것이야? 저희들이 이제 상대를 지으니까 밝다 어둡다 그러지만은 아, 그게 진리의 속성을 그대로 그냥 함축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 지극히 밝다 어둡다 하는 말이 이제 바탕이 되는 것이 그것이 밝은 것이냐, 어두운 것이냐. 그러면은 제가 한 말씀 더 거기다가 더 보태면 대종사님이 강변 입정하셨단 말이에요. 네. 아침에 장애를 가시는데 다른 분들은 다 장애를 갔다가 오후에야 돼서 돌아오셨는데 그때까지 강변에서 정에 들으셨다 이거예요. 네. 그때까지 그 대종사님께서는 무슨 망상이나 잡념이나 이런 것이 차 있었겠어요? 거기에 대종사님이 무엇을 이렇게 공부하고 계셨을까? 응? 대종사님이 그 한 그대로 한번 닮아가는 수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면 어떻겠는가? 응? 그게 결국 그렇고요. 장항대각, 아,
그 내가 개각하고 입정하고는 좀 틀리다 이거요. 바로 그 입정에 들면서 개각을 하신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입정이 개각하고 관계가 없다라고는 또 얘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죠. 그래서 그 밝은 지극히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를 한번 알아보려면 대종사님이 강변에서 입정하신 그것을 한번 따라서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강변에 가려니까 이거 너무 머네. 여기서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오륙도 바닷가에서 한번 해보려고. 좋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네, 예. 네. 미국에 이야기를 한번 듣다 해주세요. 보니까 네, 이 밝다는 소리가 이 글을 쓰신 분은 분명히 중생을 위해서 쓰셨을 것 같아요. 가본 사람이 안 가본 사람한테 가본 곳을 전하는데 그것을 표현하기를 지금 밝은 도라 했으니까 중생들이 봤을 때는 의문이 많고 어두운 것 같은데 내가 가보니까 여기는 의문이 생기지 않는다. 밝다는 말은 밝고 어두움이라는 개념에 보다가는 제 생각은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더라.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너가 이 천지의 도를 공부를 할 때는 의심을 하지 말고 그 일어나는 이치에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도록 노력해라. 그리고 지금 제가 뭐를 보고 있냐 하면은 원불교 대사전의 천지의 도에 보면은 그게 설명하는 것 중에 한 마디가 뭐가 나오냐 하면은 정전에 보온의 조목에서는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를 채받아서 천만사리를 연구하여 걸림이 없이 알 것이오 했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궁금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가 되겠네. 그것은 우리 저 신영명 선생님께서 지금 조금 더 거기서 말을 좀 더 이을 것이 더 없을까요? 조금 더 뭐 이을 거. 그 다음 질문하고도 관계되는데 네, 그 재난과 이런 어려움이 고통이 네, 한번 불평을 하잖아요. 예, 예, 왜 내한테 하나님이 천지가 내한테만 이런 걸 주느냐 할 때 예, 예, 이 가보신 분이 하는 말은 그거 다 이유가 있으니까 불평하지 네. 말고 왜 그런 것을 한번 살펴봐라. 네, 그런 식으로 하는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같은 글을 읽지만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이 네, 그 경험을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을까? 네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은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불평하지 말고 살펴봐 가지고 그걸 고쳐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예?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가 언제부턴가 세상에 대해서 불평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네, 내가 모를지라도 예, 예, 아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 불평의 대상이 대부분 내가 아니고 남이더라고 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 예, 남이 사실은 여기 인과응보라 했을 때 인과응보보다는 제가 인연과보라는 말을 더 좋아하는 게 원불교에서 자력시장, 타력신앙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자성이라고 할 때는 자자 앞에 성품이 자성으로 바뀌었다는 말은 자이의 타라는 개념을 전제를 두고 자라는 게 생겼잖아. 그죠? 그러니까 네, 자성이라는 말은 사람을 쓰기 시작할 때부터 타라는 것이 있고 자력과 타력 신앙이 생기면은 대부분 저도 그렇지만 내가 하는 일은 다 합리적이기 때문에 한 거지 비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다 옳고 그러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평할 대상이 생겼으면은 어느 날부터 이게 그게 아니다.
내가 나를 못 고치는데 어떻게 내가 남을 고치느냐는 거기에 도달하니까, 아, 저 사람도 저처럼 합리적으로 뭔가 했고 믿고 했을 거다. 라는 전제를 하니까, 아이고, 그럼 내가 저 사람을 못 고치면 내라도 고쳐보자. 그럴 때 여기서 보면은 그 원인이 있을 거라 이거죠. 내가 불평하는 대상에도 합리적인 게 있을 네. 거라 하고, 그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불평을 안 하려고 해요. 혼자 있을 때는 욕을 좀 하지만은 남 앞에서는 불평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극히 밝은 도는 불평하지 말고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한번 깨달아 노력해봐라. 여기처럼 연구하고 좀 해봐라. 이런 뜻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주 되게 하여간 순응하시는 느낌이 들고, 그 공부인의 가장 기본이 저렇게 신으로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걸 좀 더 한번 묻고 싶은데요. 천재지변을 해서 예를 들면은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면은 뭐 형제 자매가 목숨을 잃기도 하고 집을 완전히 다 소실을 당하기도 하고, 자, 그렇게 그 천재지변도 밝은 도에서 오는가, 요거에 대한 혹시 어느 분이 말씀하실 분 있으실까요? 교통사고로 내일 나가 죽는다. 그래도 아니면은 뭐 천재지변으로 이 아파트가 무너져서 이 아파트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천재지변에 직접적인 걸로 한번 누가 말씀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아까 하는 거 연결해서 이야기하면은 네, 그게 제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좋아하지 않는 게 응용무념의 도인데요. 네, 그 옛날에 그 네, 기우제를 지낼 때 천재지변의 대표적인 것이 가뭄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네, 예로 들면은 그때 사람들이 했던 것이 불평을 얼마나 했겠어요. 하물며 산 사람도 죽일 정도로 인간으로서 안 해야 될 일도 교중으로 봤을 때 안 할 줄 하는데, 그것이 밝은 도가 아니면은, 이게 밝은 도라고 믿지 않으면은 이제 그런 불합리한 일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밝은 도라고 믿는 사람은 현재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아, 이거는 자연의 원리에서 뭐뭐 하니까 우리가 저 강에 호수에 그리 물이 많은 걸 당겨서 쓰면 되는데 뭐하러 하나님을 불평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밝은 도를 믿기 시작하면은 해결책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면은 계속 그 하면서 그 사람 다 죽고 나면은 마야 문명처럼 그냥 없어지는 거죠. 뭐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요약을 하면은 우리 신인문 교수님께서도 천재지변이라 하더라도 천재 예, 지극히 밝은 도에 행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도 되고요. 공감하시면 공감하신다고 말씀해도 되고요. 어떨까요? 다른 분들은? 은사님, 천재지변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는데 지극히 아, 밝은 도에 행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것도 지극히 밝은 도에 천, 하다. 천지와 나의 관계, 응? 나는 천지하고 네.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내가 천지의 한 구성 요소이지 않느냐 이거요. 네. 그래서 이름이 천지일 뿐이고 이름이 나일 뿐이고 그렇잖아요. 네. 예? 네. 그래서 말씀하신. 천지는 발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손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전부 각자 우리 몸에도 맡은 바 일이 다 다르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다 각자 맡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거기에 이렇게 순방향이 아닌 역방향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네. 그것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천재지변이고 아주 불운한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순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아주 참 은혜로운 것이고 아주 그 좋은 것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육신도 잘 네. 쓰면 순방향으로 잘 쓰면 계속 복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하지만 역방향으로 쓰면은 아주 그 골 때리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처럼 네. 천지도 그렇다. 우리가 볼 때 천지도 그와 같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이 쉽진 않은데요. 네. 우리가 역방향으로 네, 변사님 앞에 저는 꼭 밝은 도락하기보다는 그냥 저절로 인과응보라 할까, 성주개공으로 저절로 되는 것이지, 그게 꼭 밝은 기고 어두운 기고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하고, 네. 옛날에 어떤 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도락하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자성자리 그것이 밝기로 말하면은 태양보다 밝고 어둡기로 말하면은 칠통보다가 더 어둡다. 예를 들어 햇빛이 한 개도 안 들어오는 어떤 이제 암흑 속 그런 걸 이야기하겠죠. 그거보다도 더 어둡다 이래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 밝다 어둡다 하는 게 그래 아까 앞에 여러 사람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전기불을 켜니까 밝고 안 켜니까 어둡고 낮은 밝고 밤은 어둡고 하는 조명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좀 우리의 지혜 암 이런 거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가 아닌가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천지락 하는 게 이게 가만히 보면 천지라는 말이 어디 정산정사님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천하이면 지다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천하이만 지다 그럼 천패만 지만 많고 지 빼면 천만 많고 천지락 한 게 결국은 이 우주 전체를 한 개도 남김없이 나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천지를 결국 이제 우리의 자성자리 이론상자리 그걸 빗대어 가지고 이제 천지라고 했는 것 같아요. 8가지 도가 있고 가는 그게 내나 이론상자리지 그게 따로 그런 게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가 봐도. 그렇습니다. 완전 무게는 진리 자리를 이야기했는 것이지. 그게 어떤 물건을 지칭했는 건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도.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나는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 먼저 주일에 메타버스 그거 할 때, 내는 예. 처음부터 참석을 했어요. 했는데, 예. 예. 이게 이거 끄고 켜고 하는 이거를 끄면은 무엇을 우짜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성 이 말이 안 되는 기는 말을 못 하겠는 기라 그래가지고 아, 끝까지 보기만 하고 나는 이제 말 한마디도 네. 못 하고 내가 나왔어요. 이게 그때 사실이 지금 이 멤버랑 있으면 그 거의 자리에 흡사한데요. 그때 있었어. 하실 말씀 있는 거 지금 그때 제가 이제 발표를 한 거니까 지금 하실 말씀 어. 있으면 간단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내나 좀 진리는 성리하는 거 이거나 그거나 다 지금 통하는데 네.
내나 바위가 서서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는다 그래 때가 있잖아, 그죠? 돌이 네네. 서서 물소리를 듣는데 그거를 깨치면은 뭐 돌을 아는 사람이다. 이제 그게 상당히 그 관심이 있고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결국은 그 분별 조착을 안 하는 그 자리를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에? 우리의 성품 자리지, 그런 말하자면. 돌은 뭐 좋다이 나쁘다이 물소리가 뭐 세다이 약하다이 뭐 듣기 좋다이 뭐 그런 소리 안 하잖아. 물소리니 뭐 또 바람 소리니 그런 것도 구분 안 하잖아. 그냥 듣고만 있을 뿐이지. 이제 우리도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잖아요. 내 이야기를 듣고 있고 보고 있잖아요. 그거라고, 그거. 그 이제 그거를 지적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마음먹는데 못했어. 지난번에는. 아, 예. 네,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보면은요, 네, 우리 그 우즈마니 폴레 이치하고 자성의 원리를 두 가지를 나눠 네, 얘기했다가 합해서 얘기했다가 해야 될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여기도 뭐냐면은 천지 이렇게 했다면 너가 아니고 천지. 그런데 보은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것을 네가 잘 아는 거예요. 연구에 걸림없이 아는 것이 보은이다 그렇게 하셨다면 아는 것. 행하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좀 세밀하게 어떻게 보면 뭉뚱거리면은 다 그래. 다 상품이야. 그런데 쪼갤 때는 좀 쪼개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보호는 아는 거라니까. 천지 지게 밝은 거를 네가 아는 게 보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보호할 수 있다니까? 라고 하는 의미이 여기에 아주 깊게 포함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한 말씀드릴게요. 목소리가 말이 들리다 잘 안 안 들려? 들린다. 네, 말이 잘 안 들린다. 다시 그 말씀해 주실래요? 목소리가 들리다 안 들리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네, 방은 네. 뭔가가 확 뚫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으로 이해를 하고 어떤 얘기가 어디서 나왔을 때 목소리가 들리다 안 들리다 그러네요. 네, 다시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를 켜고 네, 켜셨네. 네, 잘 안 들리셨어요? 예, 안 들렸어요.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마이크는 켜져 있는 상태인데 예, 잘 지금 안 들립니다. 와이파이가 되다 안 되다 들리셨어요? 그러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예, 말씀해 보세요. 아, 예, 이게 아까 제가 저기 한 거는 잘 안 들리셨나 보죠? 예. 하나도 한참 못 얘기를 들었어요. 했는데. 하나도 못 예, 들었어요. 안 예, 들렸어요. 예. 안 다시 들리-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아니, 제 와이파이가 이쪽에 이게 아이폰이 이게 잘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은 들리세요? 예, 네, 잘 들려요. 지금은 들리셔요? 네, 예, 잘 들려요. 들립니다. 네. 네,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이 밝음의 경험이라는 거는 또 안 또 안 들려요. 들려요. 그런 쪽으로 한번 말씀을 생각하는 그 밝음의 경험이라는 거는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보면 사람마다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어떤 분의 말씀을 들을 때는 뭔가가 확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그런 거를 저는 이제 밝다는 그런 저기로 하는데 철학자들 경우에도 그렇고 대종사님이나 뭐 정산중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 말씀도 이렇게 듣다 보면은 뭔가가 확 뚫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뭔가 중간에 이렇게 막히는 게 없이 확 뚫리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사람들의 말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뭔가 이렇게 뭔가 열심히 얘기를 하기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확 뚫리지 않는 느낌이 있는 때가 있고, 그런 것을 이제 제 경험, 제 생각으로는 그 밝음의 의미, 그러니까 주관적인 경험의 밝음이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다 그냥 확 밝은 거겠죠. 근데 인간이 하는 말이라든가 그런 것에는 그야말로 뭐 굉장히 그 도가 높으신 분, 깨달음이 굉장히 확 트이신 분의 경우의 말씀과 그렇지 않고 도가 좀 이제 얕고 그렇게 깨달음이 거기까지 가지 못한 분의 말씀이 다르잖아요. 그 느낌이 벌써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보통 사람들의 얘기에서도 그렇고 아까 확 튀어가지고 그냥 그 이제 그렇게 그런 이제 느낌으로 하는데, 아까 그거를 예언 같은 거하고 연관하고 또 인간한테 연관을 또 안 들려요. 지어서 저기 얘기를 한번 해보면은, 제 생각 요새 그 천재지변이라는 거는 요새 우리가 당하는 게 천재지변이잖아요. 또 다 이게 무슨 그야말로 인과에 의해서 제대로 인간이 제작을 하고 너무나 많은 낭비를 하고 뭐 그렇게 해갖고서는 이런 일이 당하는 거니까, 안 되겠네요. 이게 왜 안 들리시나 봐요, 그죠? 예, 한, 들리다가 안 한 들리다가 60% 정도 들리고 한 3, 40%는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참 큰일이네요. 대단히 중요한 그러면은 이게 부분이던데. 안 들리시니까 와이파이가 좀 잘 터질 때 그럼 그때 다시 한번 예, 근데 말씀해 주실까요? 이게 와이파이가 잘 연결이 잘 안 될 때가 있어가지고. 왜 그러죠?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중요한 말씀을 말씀이신 것 한 같은데 듣다가 끊어지니까 60%, 되게 아쉽네. 조금 네, 위치를 좀 교수님 바꿔보시고 그 사이에 저는 이 천지팔도의 밝은 것이며의 주제를 받고 이제 다시 교전을 한번 읽어보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근데 그 예전에 읽었을 때는 그냥 같은 말이지만 글씨로만 이해가 됐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쭉 8가지와 그 소제목 이런 거를 쭉 읽으면서 그 다 같은 말씀을 이렇게 다르게 이 각도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요렇게도 말해주면 이해할까 저렇게 말해주면 이해할까 이런 그 심정이랄까 그런 맛을 조금 느꼈고, 또 여기에 그 교전을 쭉 보면은 도와 덕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우주가 자동적으로 운행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예전에도 이거를 제가 접했을 때인데 그때는 왜 이렇게 글씨로만 알고 이렇게 깜깜이 받아들여졌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이번에 떠오르는 감상이었어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입추라 그래요. 어떤 우리 아는 지인이 그래서 그래 입추야. 근데 제가 이제 관념상으로 입추면은 부모님한테 듣기로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선선하다 이렇게 낮에는 굉장히 찌는 듯하게 더워도 또 바람이 틀리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자란 기억이 있는데, 그 말씀과 생각나면서 요번에 천지에 대한 말씀이 이제 오늘 나눈 주제잖아요. 그게 이제 같이 이렇게, 접목이 되면서, 같은 말씀을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알게끔 어느 부분에서라도 이제 깨달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근데 이렇게 다시 읽어보면서 정말 은용에 무념이 없는 하는가, 정말 어떻게 밝아야 밝은 것인가, 이런 나름대로의 공부하는 또 한 주가 되었습니다. 주제를 내주셔서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고 공부하는 계기가 됐던 경험을 이번 주에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 교수님의 말씀이 참 재밌을 것 같았었는데 그냥 아쉽네요. 요즘 아쉬운 일이 많네요. 음.
근데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 있으면 또 뭐 순번 없이 그냥 자유스럽게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천재지변 이제 요 얘기도 이제 한번 나왔고요. 나에게 오는 재난, 이게 천재지변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천재지변보다는 좀 작은 어떤 나에 대한 어떤 그 재난과 자성의 해광, 자성회광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이렇게 또 그것은 아까 우리 이 교수님 나오셨다. 이제 대나 또 아까 그 신용명님 그 교도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불평 안 하시고 나로 돌아본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같이 공부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그 말 있잖아요. 내 탓이요, 뭐 내 탓이요 하듯이 이렇게 나를 자꾸 돌아다보면 남의 불평을 할 여유가 없어요. 내 거 보기도 바빠서. 근데 이제 그거를 놓치고 살았던 전에 그 시간에는 저거 맞아? 저거 상식적이야? 저 일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막 이렇게 했던 게 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저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저에게 이렇게 받쳐서 하다 보면 남 돌아볼 시간적 여유, 그거 뭐 다 안 하게 되죠. 뭐 헛짓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헛짓하고 있다. 뭐 이런 거죠. 예. 교수님, 말씀하세요. 아쉬워서 제가 조금 이었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교수님. 좀 잘 통화가 우리 네, 아까 어디까지 감사합니다. 들었냐면은,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도 잘 들려요. 잘 들리고, 지금은 예. 들리세요? 네, 잘 들려요. 깨끗하게. 말씀해. 네, 안 들리면 다시 네. 말씀드릴게요. 아까 어디서 하시던 끊어졌죠? 부분부터 이어서 저기 해주세요. 네네 처음부터 다시 말씀해 천재지변 주세요. 얘기하다 끊어졌죠? 네, 맞아요. 아, 그렇게 안 들으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저기 그냥 그 안 되겠다 밝음의 하기 전에 한 경험이라는 2분 것이 전부터 뭔가가 뻥 뚫리는 그런 기분으로 저는 맞아요. 느낀다고 얘기를 네, 했었고, 그거 뻥 들었고, 뚫리는 네. 느낌이 있어요. 대종사님이나 정산중사님 말씀도 저한테는 그래요. 이렇게 굉장히 뻥 뚫리는 네, 느낌이 있는데, 네, 그렇지 않은 또 저기 분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은, 네. 저거는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그런 것이 밝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 뻥 뚫림이 좀 네.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이제 주관적으로 느꼈고, 그리고 아까 그 천재지변 같은 거 이해를 할 때는 저 생각은 그래요. 요새 당하는 이 기후 위기요. 기후 위기 이것이 결국에 가서는 인간들의 탐욕과 자원을 물자를 낭비하고 썼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게 재앙이지만 그 천지의 입장에서 천지가 지극히 공정하게 뭔가 질서를 잡아가고 그러는 입장에서는 와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올 때가 됐으니까 오는 거고,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만 봐갖고 이것이 그러면은 천지가 박지 않으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천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올 것이 온 거고,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무지하고 탐욕에 가려서 그거를 못 저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경고 같은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당할 건 당하는 거겠죠.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인간적인 경험하고 연관지어서 인간이 불행이라든가 그런 거하고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때 당장 당할 때는 엄청 힘들고 이게 왜 내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나냐? 이런 불행이 왜 나한테 오냐?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게 나한테 와? 그런 얘기들을 불행이 닥치자마자 첫 번째로 나오는 소리가 그거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것도 전체적인 저기에서 보면은 와야 할 것이니까 왔을 것이고, 그 천재지변이나 마찬가지로 와야 할 것이니까 왔을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고 그런 거를 통해서 볼 때 사람은 그러니까는
그 밝음의 정도가 그야말로 이제 대각을 한 분이나 그런 분하고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이 밝음의 정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밝음이 깊어지고 깊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 이제 뭔가가 진짜로 밝은 그런 거를 툭 트이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지 그런 이제 천재지변이나 천재지변도 전체를 조화나 균형과 이런 거를 맞춰서 전체를 움직여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었다면은 인간의 불행 같은 것도 일종의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서 그렇게 브레이크를 딱 걸었을 때 이 사람이 그거를 해결을 하려면은 결국에 가서는 그 난관을 극복하는 힘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 힘이 나오는 것은 스스로가 밝아지지 않으면 그 힘이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브레이크를 딱 걸어가지고 그 사람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 그 일어나는 모든 것이 결국에 가서는 인간의 일도 그렇고 자연의 일도 그렇고 전체적이니까는 그 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일 텐데 그 일어나는 것들이 전부 다가 그렇게 뭔가 너무 이쪽으로 갔으면은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맞추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제 길로 찾아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런 게 이제 인간 내 시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들고 그러니까 원망이 튀어나오게 되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원망이 튀어나오게 되고 공포나 뭐 불안이나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맞대응을 당연히 할 것인데 결국에 가서 그 전체적인 그런 그 시각에서 보면 전체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그게 그런 것은 아닐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 가서는 그거를 통해서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은 그렇게 그 심한 충격이나 브레이크가 없으면은 자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거기에 자기 타성에 계속 거기서 맴도는데 한 번씩 그렇게 때리는 경험이 있을 때 뭔가가 자라는 깊이, 그러니까 어떤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얘기 잘 그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 성신님, 이제 잠깐만요. 말씀 중에 그냥 이걸 좀 요약을 하면은 천재지변도 얘는 밝은 데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저희들의 행불행도 밝은 데에서 오는 것이다. 너희들이 밝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안 들리셨죠? 예. 아, 예. 아우. 네, 그러면은 지터님 말씀으로 넘기겠습니다. 네. 네네. 저는 이제 제 소견은 그래요. 그 합리적인 것과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고 그런 것들이 지식으로는 알잖아요. 왜 비가 오지 않는지, 왜 비가 오는지, 구름이 있으니까 비가 오고 구름이 없으니까 가물고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지혜는 뭘까? 지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 비가 와도 이게 장마가 져도 그게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응용하는 거. 비가 올 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이렇게 우리가 비를 피해가는 거. 장마가 가물면 물을 어디서든 끌어오는 방법을 지혜를 쓰는 거. 지혜를 일으키는 우리가 지혜를 쓰는 거. 기사님이 음소거를 하시고 좀 네, 됐네. 말씀하세요. 네, 지터님.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천지의 도는 자비롭지 않다 그랬어요. 자비롭지 않다는 것은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봐주지 않고 그렇진 못한다. 다 똑같은데 그걸 어떻게 내가 수용하느냐에 따라 지혜가 있고 없고의 문제지. 어떤 사람에게는 더하고 덜함이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우리 예전에 기후제 가물면 옛날에는 기후제를 어떻게 지냈어요?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는 게 기후제였잖아요. 그거는 지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옛날에 비가 안 오면 누군가에게는 좀 누구 때문이라는 탓을 하고자 하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이기심이 그렇게 만드는데 본래 성품에서는 누구 탓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지의 도는 우리의 성품과 같은 거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사계절은 우리가 기다리거나 기다리지 않거나 사계절이 오잖아요. 그런데 옛날보다 달라졌어요. 사계절이. 예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했잖아요. 지금은 봄이 아주 짧아졌어요. 봄인지도 모르고 지나가요. 여름은 길어요. 그리고 가을은 가을인지도 모르고 겨울이 와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인간의 재앙이다. 인간이 많이 소모한 것에 대한 재앙?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가 이제는 지혜롭게 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중간 점검 조금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천재지변도 당연히 밝은 데에서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에 이의가 없으신 것 같죠? 아니요, 네, 그런 것 같죠? 네. 네, 다 네, 수긍하시는. 여기서 한 말씀 제가 좀 드리면은요. 제가 언젠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 아주 유명한 스님이에요. 근데 공부하러 이제 공부 학인이 이제 물었어요. 그 스님한테 어째 천재지변으로 예를 들면 이제 지진 나가지고 우리 가족이 아니면은 누구네가 IT 거기는 예전에 뭐 한 15년 전쯤 한 5천여 명이 죽었죠 아마 국민 IT 저희들이 그래서 뭐 스님도 보내주고 뭐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 큰 대중을 몰고 다니면서 이제 스승 선생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그것은 근거적인 거라기보다는 지정학적인 것이지 이렇게 하는 말이 아주 정확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듣고서 우리 법문과는 달리하네.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혹시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다 천재지변마저도 천재지변의 밝은 도에 행합니다라고 다 인정하신다면은 이거에 대한 뭐 말씀 안 하셔도 되고 혹시 또 말씀하실 분 있으면은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아까 두 번째 낱말이 무슨 낱말이었죠? 두 번째 천재지변도 밝은 도에서 오는가 이 말씀이요? 아니요. 옛날에 스님이 누가 하신 말씀이 이거는 예, 예. 인과응보가 아, 아니고 뭐라고 지정학적 지정학적. 요인이지. 예. 땅이 하는 일이지. 땅이 해서 하는 일로 우리가 죽은 거지. 우리가 잘못해 죽은 거 아니야? 결론은 그 말이에요. 아, 지정학, 네. 거기에서 예, 예. 제가 인과응보보다는 인연과보가 더 마음에 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 내한테 생기는 재난이 모두가 나의 원인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 그래요. 예, 예. 우리가
그 제가 참 부담스럽게 느끼는 중에 하나가 이 모든 잘못은 다 내 잘못이라고 하는데 그것에는 제가 동의를 일정 부분 못 하는데요. 네, 원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이론의 상에서 자와 타가 분할을 되면서 내한테 일어나는 것은 자의 나의 원인도 있기도 하지만은 타의 원인에 의해서 내 상황이 바뀌어주기도 한다고 보는 입장, 해야 이게 앞뒤가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천재지변이 그 해일이 났을 때 거기에 내가 간 거는 내 잘못이지만은 만약에 기상예보가 있어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나는 괜찮아 해서 간 거는 내 잘못이지만은 그게 일어난 거는 다른 사람의 원인에 의해서 생겼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음, 우리 원불교의 강야 약자의 진화요법에서 내한테 일어나는 거는 내 의도와 상관없이 강한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 애들 말할 때도 네가 잘못된 것은 네 원인이 많이 크지만은 꼭 그것만은 아니다. 음, 그것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찰도 해야 되고 그 사람의 반응이 무엇인지도 네가 고려를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해나가야 되니까 네, 잘못된 일에 대해서 모두 내 탓만 해가지고 자책을 하지 말라는 이런 말도 가끔 하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제가 인연과보라는 뭐 말을 아주, 더 편안하게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 아주 시기에 맞는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하실 분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인과에 대한 것이 100% 정확하냐를 말할 때 이것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유도리 있게 봐줄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이해를 할 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법문에 쫙 다 있어요. 뭐, 있으니까 그 법문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아, 이렇게 인과가 형성되고 펼쳐지고, 뭐, 중하고 경하고 이렇게 있구나. 이 말씀을 좀 내주시면은 이 천재지변을 이해하는 데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없으시면은,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제? 네, 네. 네, 일체 유심조락하는 그 말이 정말일 것 같으면은 이 천지도 내가 만들었는 거예요. 천지도 내가 만들고 천지도 내가 운행을 하고 그 주인은 내고 내밖에 없어요. 내밖에.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남 탓할 것도 없고 뭐 내가 다 했는 거니까. 그리고 또 나는 또 내 혼자가 아니고 그 이 전체가 또 나락하거든. 참나라는 생각해 보면 내가 조물주이기도 하고 또 전체이기도 하고 그 이제 그거는 좀 깨치봐야 알겠죠. 음, 저기 은사님 다 말씀하셨나요? 예. 요 또 다른 말씀 있으시면 요 부분에 대해서 인과에 대한 걸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소장이요. 네, 예, 좀 전에 신용명 선생님께서 그 나의 인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그게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이제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은 한 예를 들면 이제 어저께인가요? 어저께 그 어떤 그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어머니께서 어린 아이 어디 바닷가인가 어디에 놀러 갔는데 이제 아마 밥 먹을 때가 됐나 봐요. 밥 먹을 때가 돼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 자기 아들의 친구들이 와서 나가서 물놀이 하자를 했대요. 자꾸만.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이제 가면 안 되냐고 했는데 어머니는 안 된다. 밥을 먹어야 된다. 지금 밥을 먹으니까 밥을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좀 애들이 그래도 막 아마 때를 썼겠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아마 아들이 물에 어떻게 휩쓸려 가서 아들을 잃게 됐나 봐요. 그러한 경우에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그분한테는 정말 안타까운 그 얘긴 하지만 그 아들 친구 때문에 일어났지만 이것은 인과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죠. 그러면 그 엄마가 평생을 자책했겠죠. 아들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밥을 먹였어야 되는데라고 평생 자책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아들의 인과죠. 예, 물론 다른 아이들에 의해서 이 현세에서 아들에 의해서 그렇게 끌림을 인해서 그렇게 사고를 당했지만 결국은 저는 그 아들의 그 인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네. 그렇죠. 또 예. 이용수 교수님 뭐 한 말씀 하시려고 했다가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잘 얘기를 하면은요, 천재지변에 대한 얘기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이 교수님 말씀하세요. 네네. 네. 제가 아까 얘기 드렸을 때 모든 거를 그렇게 사사건건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사사건건이 내 탓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 신 선생님 말씀처럼 저는 그거는 저기 합당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이제 뭔가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이 그러니까 다 내 탓이다 이렇게 그렇다기보다는 그거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내 탓으로 돌려라.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게 아니라 어떤 불행이 닥쳤을 때, 내지는 일단은 그 그 닥친 불행을 자기가 소화해 가는 과정에서 그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남에 대한 원망으로 일관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불행을 소화를 제대로 못 시켰을 때 그 사람의 앞길이 굉장히 캄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행으로 인해서 완전히 생이 이제 완전히 꼬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소화해 가는 그 과정에서 그거를 어떻게 잘 소화해 갈 수 있느냐 그런 과정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그런 소화의 과정에 그거를 어떻게 자기가 그거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불행을 자기가 꼭 뭐 내 탓으로 그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 소화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그 이벤트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자기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러니까는 지혜가 밝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계속 이렇게 혼동되고 더 어두운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화하는 과정에서는 어쨌든 무엇이 되어서 원인이 되어서 일어났든지 간에 그 소화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남한테 돌려서는 안 되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부분이 남한테 돌려서 해결되는 것은 만일에 그게 어떤 뭐 제3자의 그런 것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거기서 남한테 돌리면은 거기에서 뭔가 내 불행이 조금 좀 나아진다든가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소화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일단은 자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그것이 뭔가 빛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빛을 찾아내는 그런 것이 결국은 자기 그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진리하고 좀 더 가까워질 때 그 빛이 찾아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반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말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제 전달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 선생님 그런 저기에 절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한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모든 일들이 다 내 탓이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거를 소화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남 탓으로 하게 되면 소화가 안 되고 소화불량에 걸리고 점점 더 꼬여간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저기 신임영 교수님 한 말씀 하실래요? 어떠실래요? 아래 뭐 비슷한 뜻 같은데요. 그런데 약간은 뉘앙스는 다르게 좀 느껴져서 저 예. 혹시 서로 오해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그렇게 그럼 넘기겠습니다. 또 달리 또 하신 말씀 있으시면은 없으시거나 조금 생각해 볼 여유가 좀 음, 있으면 싶으면은 제가 근데 먼저 한번 인과가 이 진리라면은 그 이제 확실히 뭐 손톱만한 것도 다 인과지. 그 어디까지는 인과고 어디까지는 인과 이거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네. 그 인과에 또는 연기에 제일 처음이 이것이 있고 보니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어지니 이것이 있다 그래서 한 가지 원인으로만 생길 수가 없어요. 시작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므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의사님이 말씀하신 전부 다가 하나라는 곳에서 이야기가 되지만은 우리가 자성이라 말을 쓰고 자타를 구별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라는 데서 자성은 성품에서 자성으로 바뀌었다는 말은 자라는 게 있고 타라는 전제를 염두에 두고 하는데 그 하나 속에서 자와 타가 한 것이 어울려서 가는 거죠, 유기적으로. 그래서 그 일어나는 일은 내 입장에서 보면 내한테 일어나는 거지만은 다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른 사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한 가지 사건은 두 사람이 연관이 되어 있다면은 사실은 두 사람의 원인에 의해서 생겼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인과에 대한 걸 조금 제 나름대로 평상시에 이제 정리했던 것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간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어떤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부처님이든 아니면 신이든 있어야만 잘 된다.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말씀을 하니까 대형사님이 그걸 드리고 하신 말씀이 그렇게 생각할지 혹시 모르지만은 그것마저도 다 너희들이 지어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여튼 인과는 허리도 틀림없다. 이렇게 딱 정리를 딱 하셨어요. 인과는 허리도 틀림없다. 이게 대중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법물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은 한 세 가지 정도 법물을 좀 한번 말씀드리면서 인과의 어떤 분량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관리 하나가 그 강을 냇가를 월천에 건너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달 한시에 세 사람한테 건네줬는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쌀 한 가마리라 하면은 쌀 한 가마리를 주고 나서 이자까지 더 줘서 더 갚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쌀 한 가마리 간신히 갚고 어떤 사람은 그것마저도 못 갚고 그러면서 한 날 한시에 이 사람이 인과적으로 월천을 해줬는데 그렇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서 이것은 뭐냐면은 상대방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그렇게 인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인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허리도 틀림없다고 하신 말씀 중에 그렇게 차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진강급에 대해서 인과를 또 물어봤어요. 진강급. 그런데 우주의 진급 도수에 따라서 내일이 또 잘 되기도 하고 강급 도수에 따라서 내일이 또 안 되기도 한다. 우주의 진강급에 따라서 인과 그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또는 공업이라는 말을 좀 가끔 쓰기도 하고 그래. 요즘에 이제 공업을 많이 이제 쓰는데
어, 예를 들면은 옆집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잘못을 아주 심하게 잘못을 해. 잘못을 하는데 내 일이 아닌 듯 아무렇지도 않게 돼버렸어. 그런데 그 일이 크게 화가 돼서 그 집에서 예를 들어서 불이 났어. 불이 났는데 선한 집 옆에까지도 절반이 소실이 됐어. 그런데 소실될 때까지 그 옆집 있는 사람 어떻게 했느냐? 그냥 내버려 뒀어요. 처음에 불 날 때 내가 어떻게 그 불을 보고 불을 다 끌 수도 있었어. 그런데 뭐 내 집 안이니까 하고 내버려,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은 이제 궁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두니까 결국 내 집도 상당 부분 이제 해를 입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신 말씀이 인간은 허리도 틀림이 없어. 그렇지만 상대편 능력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기도 하고 우주의 진강급에 따라서 나타나고 강급이 되기도 하고 진급이 되기도 하고 공업에 의해서 내가 화를 입기도 하고 화를 덜 입기도 한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뭐냐면 인과는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대중사님의 그 법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천재지변도 어떻게 보면은 탁 열려 있으면은 알아서 미리 대처할 수도 있는데 막히고 걸리면은 천재지변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더 큰 화를 입기도 하지 않나. 그것이 지극히 밝은 도를 너희들이 다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일본의 지극히 밝은 도, 이 사리의 밝은 도를 저희들이 다 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과는 그렇게 많이 다르게도 아, 나타날 수 있다. 예, 네. 예, 원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네, 예, 인과가 다르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그 말씀에 제가 아까 그 귀사님께서 처음에 금강경 19장을 해주셨잖아요. 제가 네, 그걸 찾아봤는데 거기에 딱 맞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잠깐만 읽어 드릴게요. 짧아요. 네, 수부리야, 내 뜻이 어떠하냐? 만일 어떠한 사람이 있어 삼천 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칠부로서 보시에 사용하면 이 사람이 이 인연으로서 복을 얻음이 많겠느냐? 그랬더니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이 이 인연으로서 복 얻음이 심히 많겠나이다.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께서 수부리야, 만일 복덕이 실상이 있을진데 열애가 복덕 얻음이 많다고 말하지 아니하련만은 이제 여기까지예요. 예, 복덕이 없음으로써 복덕이 없음으로써 열애가 복덕이 많다고 말할지니라. 이게 바로 인과의 차등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어, 무상이죠. 무상으로서 내가 보시를 하면 무한의 그 복을 얻는 것이고, 내가 유상으로서 복을 얻으면 내가 한 만큼 얻는 게 아닌가. 그게 인과가 허리도 틀림이 없다는 그런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요. 그 후에 이제 좀 더 쭉 이어지면은 이제 뭔 말씀까지 있냐면은 이 사후계를 수지 독송하는 사람, 그 선남자 선녀는 어떤 목적이 있을까? 이것을 수지 독송하고 남한테 권해주고 나가면은 그 보시는 황하사의 모래수만큼 많은 황하강의 모래보다 예, 더 사국의 수지 독송 해설 권해주는 사람의 그 복이 더 승하다 이제 이렇게 또한 예, 말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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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그 인과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밝은 도에 대한 것이 인과까지 다 이렇게 물어주셨어요. 우리 저 나고 선생님께서 그런 게 있네. 또 다른 말씀 있으시면 또 해줘도 되겠습니다. 나에게 오는 재난과 자성의 해광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예, 소중해요. 네, 나에게 오는 재난은 아닌데 제가 요번에 그 파리 올림픽 하면서 드는 생각인데 예전에 우리 88 올림픽 할 때 그 시기를 정할 때
그 지난 몇십 년간의 그 우리 기상 예보 그를 전부 다 통계내서 우리 그 88 올림픽 그 날짜를 정했잖아요. 그런데 네. 요번에 파리 올림픽 개막식 때 비가 왔어요. 예. 그런데 이게 이 천지의 도가 지극하다는 게 여기에서 바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 파리 올림픽 축제는 전 세계 축제인데 만약에 천지의 도가 어떤 유의의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전 세계인의 축제고 전 세계 몇십억 명이 볼 것인데 이날은 정말 날씨를 좋게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유의의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래서 음영무념이 아니지. 예. 그래서 그 나에게 오는 재난과 자성의 해박은 어떤 관계냐? 예, 아까 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평 안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오는 거죠. 예, 오면 받는 것이고.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해봤습니다. 예. 이게 저는 그 재난이 온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만큼 밟지 못하기 때문에 어두운 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오는 거지. 내가 아주 정말 천지처럼 저렇게 밝은 도로 행해봐. 상당 부분 거의 그러니까 우주의 진강급 또 상대편의 그 권능. 그러니까 뭐 업은 정업은 난면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내가 상대편이 주고 안 주고는 권능을 갖고 있으니까 공업적 개념 이런 걸 이렇게 보면은 아 그래 참 이게 요거에 대한 말씀이 이제 대종사님 법문이 하나 아주 참 저는 그게 좋은데 아이들 그 나무떼기 가지고 다투고 싸웠잖아요. 내 건데 제 건데 뭐 제가 내 거라고 하고 지 거라고 하고 막 이렇게 근데 도가 밝아지면 결국은 자성의 해광이 밝아지면은 이 일 다 할 수가 없는 거 나한테 뭐 조금 뭐 이득이 있고 없고 이런 거 갖고 하는 게 아니고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 일은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 해광이 밝아지면은 이제 그런 법문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뭐 이제 이런 것도 좀 대신해서 말할 수 있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달리 또 하신 말씀 있으시면은 그 해광이 밝아지고 이제 우리가 도를 깨치고 뭐 견성을 하고 뭐 이론상 진리를 체득을 하고 이래 하면은 이 그 대종사님께서 이 우주 만유가 그 오가의 소유인 줄 알면 뭐 그런 거 있잖아, 그죠? 네, 그래 하면은 그뭐 보물 뭐 황하산 모래수의 보석보다도 또 우주 만유가 내 것인 줄 알면은 뭐 더 바랄 게 뭐 있겠어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도를 깨치는 것이 제일 이 복을 크게 짓는 것이 아닌가 건강경 그걸 봐도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인과도 이 우주 만유가 이제 내하고 둘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 진리를 깨치면은 그 우주 만유가 이름은 각각 달라도 둘이 아니라 그랬거든. 그 둘이 아닌 줄 알면은 굳이 뭐 인과가 뭐 주고 받고 뭐 그런 게 없잖아요. 내가 뭐 전부 내 건데 뭐 주고 받고 뭐 할 게 뭐 있어. 역시 우리는 빨리 견성하는 거 그게 제일 급선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변사님이 제, 세- 결론처럼 말씀해 주셔서 네. 네, 제 생각에, 선생님. 제 생각에는요, 그 인과를 해석하는 것도 상당히 거기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인과의 해석이라는 게 그 인간적인 해석이 그게 꼭 옳다고 말할 수 없죠. 원인하고 결과를 그렇게
눈에 보이듯이 그렇게 단면적으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닐 것 같고 여러 가지가 합쳐서 꼬여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렇다라든가 이거는 인과의 해석 자체가 인간이 할 수 있는 해석에 굉장히 한계점이 있을 것 같고 제가 그 교당에서 한번 그런 얘기 말씀을 그 교무님이 하셨는데 왜 독립운동을 한 분들이 유공자들 독립운동을 한 분들이 다 거의 다 그렇게 못 사신대요. 그렇게 힘들게 사신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뭐 정말로 그 저쪽에서 반대편에서 있는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잘 사느냐 이게 도대체가 인과로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이제 제기하는 사람이 많고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그렇죠. 그건 그냥 표면에서 볼 때는 너무나 부당하잖아요. 그렇게 독립운동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그런 집안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 힘들게 살게 되고 반역을 하고 민족의 뭐 그렇게 배신자였다든가 밀정이었다든가 뭐 하여튼 이렇게 일본 측에 저기를 했던 사람은 잘 살고 이러는 현상이 지금 현재 상태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인과가 도대체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특히 보면은 거의 한결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시각을 인간의 시각에서 어떤 한정된 뭐에 대해서 딱 좁혀가지고 얘기를 할 때 그런 오류라기보다 그렇게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는 인간은 어떤 사건에 의해서 어떤 시점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그거는 인간의 시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자가 대종사님한테 여쭈어요. 조선은 분명히 하는 걸 보면은 못 살아야 되는데 잘 살아. 또 어떤 사람은 잘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아. 그걸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답을 제가 전생에 말년 때 지은 복, 초년 때의 지은 복,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년에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잘 복을 지었어. 그 복을 잘 지은 것이 말년인데 다음 생에 와서 철선에 그러니까 말년에 개화천선에서 제가 지금 생에 잘 산다. 근데 초년에 아주 뭐 그 반대인 식으로 근데 초년에는 걔가 아주 잘 살았는데 말년에 엉망으로 진리도 없고 인과적인 걸 다 부정하고 치못 들어서 그래서 지금 초년에 제가 저렇게 못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 음시대에는 혹시라도 자기 당대에 받지 못하고 다음 생으로 미루는 것도 많이 있다. 그런데 금생은 밝아서 양의 시대라 금생에 다 거의 다 받고 간다. 이렇게 법문이 딱 있으니까 그 법문에 의지하면은 좀 더 뭐 해석이라고 할까요? 의미를 더 좀 더 깊게 좀 더 쉽게 더 깊게 이렇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 대종사님한테도 사실 또 여쭤봤거든요. 그 말고도 왜 대종사님 그렇게 생부리신 열애의 부처님께서 괴로움을 당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자생검내로 이 회상에 와가지고 제도를 한다고 부지중 억압에 눌려서 지금 생에 제가 나한테 저렇게 해서 아마 내가 이 고초를 겪는가 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이건 법문이기 때문에 법문 그대로 말씀하신 제가 해석한 것이 아니고 그런 법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과를 다양하게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말씀 제가 학, 저 밑에 가다 보면 팔도 그 보면은 뭔 말이 네, 나오냐 하면은 길흉이 없는 요 말이 나오거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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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기서 쭉 보면은 이 중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길흉이 없는 거 하면은 뭐 펄벌 중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 여기서 우리가 재난이라는 말을 쓰면은
사실 중도에 관한 말을 벗어나가지고 재난과 재난이 아닌 상태를 구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이 천지의 도에 의하면은 재난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인력이 예를 없고. 네,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천지의 도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인간의 입장에서 하거나 어떤 서원을 세운 사람의 서원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재난과 재난이 아닌 부분이 나누어진다는 생각이 들어, 그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판단한 사람이 서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해결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지금 이 문제를 내신 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런 네, 모든 우리가 하는 질문에 예, 중도를 벗어나는 문제가 나오면은 예, 그 질문하는 사람의 서원이 뭐냐, 네, 예, 서원은 중도가 아닐 확률이 높거든요. 예, 예, 아까도 독립운동을 했으면은 독립을 한다는 서원은 도가에서 말하는 중도에서 벗어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도에 벗어난 일에는 그 사람끼리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도가에서 행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영역이 다르다는 걸 제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 이제 거의 이제 9시 이제 거의 반이 들어가는데요. 특히 더 할 말씀 없으시면은 우리 이거 되게 고생이 많고 이 문제들 이렇게 또 이렇게 저도 연말 것도 내놓으시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부를까요? 어떠실까? 자, 예. 네, 그러면은 나왔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네. 짠. 네, 잘 들었고요. 오늘도 처음에는 좀 아슬아슬했는데 말씀들은 안 하시고 말씀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튀어나오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좀 보면서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으로 갈수록 말씀을 자연스럽게 좀 많이 하셔서 그래도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도 좀 뭔가 느끼시는 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재밌었어요. 저도 이제 좀 적어가면서 평소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그 우리 천지 팔도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하고 무겁고 아주 진리에 바탕한 그런 말씀들이에요. 이 천지 팔도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아마 저희는 그걸 화두로 삼아가지고 연말을 하거나 의문을 삼거나 깊이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우리 자성을 그대로 만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다른 거는 여러 가지 이렇게 지엽적으로 빠지는데 이 천지팔도는요. 전체가 다 이론상의 진리, 우리의 보는 자성짜리하고 아주 일맥상통한 그런 천지팔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무지무지하게 어쨌든 보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 가지고 있는 보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8가지 그런 현상이라고 할까 하여튼 그 요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저희가 이 회화를 하는 것은 이제 거진출진단이라고 저희가 자칭을 하기 때문에 그냥 차원 높은 어떤 지식을 얘기 갖다가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밝히자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론상의 진리, 우리 자성, 본원 자성 그 자리를 깨닫고 공원정 그 자리를 쓰자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변호사 할아버지처럼 변호사 할아버지보다 더한 그런 논리나 지성을 가지고 있어도 이 우리 본원 자성짜리는 사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목표다는 것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두 번째요. 나에게 오는 재난과 자성의 해광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는 꼭 좀 한번 의심을 좀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자성이면 내 자성이면 나의 성품이 본래 성품이 나를 그렇게 재난에 빠뜨릴 리가 없는데 내가 어디로 가면 재난이 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여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나에게 재난이 있고 그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가? 횡액 같은 것도 있어요. 횡액. 갑작스럽게 당하는 그런 애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은 진리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나 대종사님이나 우리나 다 그 자성의 그 해광은 다 똑같은 것이고 그 작용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 만만하게 이렇게 보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것을 화두로 의도로 삼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 그 질문을 한번 좀 적어봤습니다. 천재지변도 그 자성의 지극히 밝은 도인가 아시다시피 자성의 밝은 도는 다른 게 없고 인과의 도에 인과의 도. 인과의 도인데 사실은 그 인과의 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에 편차게 가지고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인과의 도는 누구나에게나 다 공정한 그 지공무상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인과의 도는 천재지변이라고 부르든 아니면 뭐 신의 은총이라고 부르든 자연의 뭐 경이로움이라고 부르든 네, 다 사실은 그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에 들어가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Amazing Grace 있잖아요. 저도 Amazing Grace라는 그 저기를 가스펠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이 세상에 다냐 그거 아니잖아요. 정말 화산 폭발로 또는 무슨 저기 뭐 해일로 쓰나미로 또 가뭄, 홍수, 요즘에는 뭐 기후 재난으로 많이 있잖아요. 그 사실은 그 인과로 일어나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건 멈출 수가 없어요. 이미 지어놓은 것은 받아야 되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내가 또 다시 짓는 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재난을 받지 않고 이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과거에 이미 지은 것은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인과의 그런 돈은 우리가 멈출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럼 부처님도 멈출 수가 없으실 거예요. 병사님도 멈출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미 여기 전체 우리가 지어놓은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지공무상한 그런 인과의 밝음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천재지면도 거기에 안 들어갈 수가 없죠. 미신적으로 믿어가지고 뭐 우지 않게 해달라고 해봐야 아무리 빌어도 비는 것은 자유지만 결국은 결과는 인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이제 그 천지의 팔도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의 신비라고 있잖아요. 보면 어렸을 때 보면 자연의 신비. 지금도 과학적으로 풀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물처럼 짜여져 있는 어떤 자연의 세계 있잖아요. 그 자연의 경이로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가 하는 기독교적인 그런 정말 아주 대단하거든요. 하나님의 은총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이 밝은 도 우리의 그 천지의 팔도의 첫 번째 지극히 밝은 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적으면서 기억나는 게 저 나름대로 있었는데 옛날 성철스님이 어느 책에서 보니까 성철스님이 하신 말씀이 천도제를 두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좀 잘 안 나지만 인간의 어떤 그 기원, 기도 그것에 대한 것을 깨우쳐 주시라고 하신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운명은 없다. 오직 인과가 있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운명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정해진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세상에 운명은 없는 것이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인과는 있다. 인과로서 모든 것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성 교수님의 그 말씀을 지금도 오늘 같은 경우에 떠올랐습니다. 네, 저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감상. 그리고 그저 체험 감각 감상 그거는 왜 우리 원사님이 넣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넣었는데 왜 그거는 시간은 없어요 왜? 이제 아까 저한테 이영숙 교수님이 살짝 말씀하신 걸 저는 사실은 그게 처음이거든요. 왜 내가 꿈도 없을 때 잠을 자는데 왜 문이 딸깍하는 소리 날 알아들을까? 그러니까 한 번도 저는 본래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있다, 이 영식이. 근데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극히 밝은 도가 늘 가지고 있다. 벗어나지 않았다.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으로 그렇게. 네. 음. 저 감각 감상 또는 우리 교당에서들 많이 하시잖아요. 감각 감상.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 체험, 수행 체험, 따로 시간을 이렇게 세 번째 그 항목으로 넣어가지고 말씀을 이제 나눴으면 좋겠다고 해서 넣은 건데, 그런 것도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세세하게 자질구레하지만 사실 재밌는 게 또 의미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보는 분들한테 좀 공부도 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거. 그런 말씀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다 말씀하신 건가요? 네, 네. 마무리 인사 드릴까요? 네,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더운 날씨인데, 미국에 계신 신임 우리 교수님, 그리고 서울, 우리 부산, 저런 대전, 오늘, 천재 지극히 밝은 돌을 가지고, 이제 그간 공부해 오신 것을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아마도 오늘 이 시간이 좀 나한테 지혜가 밝아지는 지극히 밝은 거를 자꾸 이해가 돼서 체득이 되고 증득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생각을 갖고요. 정말 모르는 세계인 것 같은 생각이 아직도 엄청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그 태양은 예전에 돌지 않는 걸로 태양은 돌지 않는 걸로 이해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태양마저도 우리 은하계를 2억 한 2,500만 년에 한 번 빙 돈다. 그러니까 태양도 공전 또는 자전까지라고 공전이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자전까지는 잘 제가 모르겠고요. 공전을 한다. 이것은 이제 정설이에요, 정설. 그리고 이 세상에 내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대략 5%밖에 안 된다. 암흑 물질이 대략 20%고 암흑 에너지가 70%에 해당한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는 우리의 신비한 지극히 밝은 도. 이것은 언어의 도가 끊어진 그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지극히 밝은 도를 저희들이 사리 연구를 정확히 잘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밝은 도를 증득, 수정해서 저희들이 항상 밝게 사는 우리 거진 출신 단원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네, 그간 수고하셨습니다. 2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원사님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많이 못 도와드려서. 별 말씀. 출석하시는 것만도 엄청 도와주시는 게 지금. 우리 나 선생님은 아마 지금 그런 심정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출석을 해주시고 한 말씀씩도 나눠주시고. 근데 저도